짬뽕에서 나온 머리카락, 진짜 주인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결국에는 이제 계산을 하지 않고 떠나는데 알고 보니까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벌어진 일인가요? 이 관련 글이 지난 25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 파주에서 짬뽕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직접 올린 글인데 이제 제가 사장님 A 씨라고 편의상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A 씨가 그날 오후에 여성 손님 B 씨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B 씨가 이 식당 내에서 안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테라스에서 먹겠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테라스에다가 이제 뭐 B 씨가 요구하는 음식을 이제 준 것 같은데 중요한 게 B 씨가 먹다가 갑자기 직원을 호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음식에 지금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직원이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더니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냐, 환불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돈 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계산 안 했으니까 돈 나 안 내겠다라고 한 건데 지금 이 여성이 보여준 이 머리카락 나왔다라고 한 게 직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사장님이 생각을 해보니 나나 직원들 모두가 염색모 아니면 곱슬머리라고 해요. 근데 이 여성이 보여준 머리카락은 검정색 직모였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여성 위생관리 잘해라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반전이 나타나죠. CCTV를 이제 확인을 해보신 거예요, 사장님께서. 그랬더니 머리카락의 주인이 바로 손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테라스에 앉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네. 여성 다 계산을 하고 테라스에 앉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CCTV를 보니까 이 여성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그 음식에다 집어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사실 이게 8,000원짜리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가격만 보면 이거 사실 자영업자분이잖아요. 신고할까 말까 고민을 했을 텐데 내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여성이 어딘가에서 또 이런 일을 벌이겠지 싶어서 그렇겠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인 건 이 여성이 QR코드를 찍은 것도 아니고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여성 경찰이 붙잡았다라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정말 괘씸한 손님인 것 같은데요. 이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그러다 보니까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자영업자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해서 밥 먹으려고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정말 욕이 절로 나오는 모습이다. 또 테라스에서 먹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손님이 우기면 어쩔 수 없이 이 영업을 하는 분들이 당하는 거 그걸 악용한 것 같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손님이 테라스에 앉으면 아무래도 CCTV에 내 모습이 포착되지 않겠지라고 정말 안일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8,000원 되는 이 음식값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 붙잡히진 않았지만 변호사님 만약에 이 여성 붙잡히게 된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죄명은 우선 이제 다른 손님들이 그 공간에 이제 있는 상황에서 뭐 머리카락이 나왔다, 뭐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여기는 영업장입니다. 영업장에서 뭐 속여서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위력을 행사해서 이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이제 영업방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사장님께서는 사실은 많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여성분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굉장히 좀 난감하고 아마도 좀 매출에 영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손해가 입증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영업 손실이라든지 이런 손해까지도 다 이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 여성이 어서 빨리 잡혀야 되겠죠. 경찰에서 아마 조속하게 수사를 해서 이 여성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이런 블랙 컨슈머들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뭐 이 형태도 되게 다양해졌습니다. 별점 네. 테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폭언이나 폭행하면서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저는 뭐 행동으로 보여주는 테러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이물질 넣었다고 계속 SNS에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근데 특히나 지금 대기업을 향한 이런 피해 보다는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 그래 이거 한번 그냥 넘어가자 이러고 보상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다른 가게에 가서 또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같은 경우도 그냥 손님이 있는 곳에서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손님은 불쾌할 수 있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그렇죠.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법적 대응하겠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사람들 뭐 보상금을 노리는 게 큰 보상금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작은 보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을 슬쩍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갈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적용 여부도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이 요구를 하셔서 본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 있지 않으시기를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괘씸한 손님 하루빨리 잡혔으면 좋겠고요. 이 사장님에게 적절한 사과와 함께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똑바르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